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테스트 1서부터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뭐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건 항상 말하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여태껏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편집글, 나올 일 없어요. 지금은 사실 여러분 어떻게든 학습량을 줄이는 게 목표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더 집어넣으신다라기보다는 배운 거를 연습하고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수능 특강, 수능 독해, 그 다음에 저 수능 완성 저런 애들을 풀어서 내용을 기억하겠다 이게 아니라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쭉 한번 반복해서 훑어보겠다 이런 거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제집 하나 정도 겸하면서 얘네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봤었던 모의고사 보고, 나 성적 또 안 나왔다. 뭐, 이렇게 뭐 자책하시거나 그럴 일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실력은 충분한데, 아직 좀 많이 긴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정액이든, 뭐, 이렇게 시중에 파는 거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좀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시험만 보면 좀 떨린다 하는 친구들은 몇 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집에서 시간 맞춰서 공부하면, 시간 맞춰서 시험 보는 연습하면서, 그런 거 먹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먹고, 마음이 좀 안정되고, 공부하는, 이렇게 성적도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그렇다면 수능 때도 복용할 걸 감안을 하고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약간 게 신경안정제 같은 효과가 좀 있어서 점심 먹고 졸릴 수가 있어요. 점심 먹고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 알았죠? 사서 드셔보시고 반응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수능 완성으로 넘어가서는 사실상 안 나올 것 같은 것들은 그냥 과감히 제낄 겁니다. 여러분 연습 삼아 풀어보세요. 지금 이 앞에 유형편까지는 그래도 웬만하면 한 문장이라도 긋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거는 그냥 다 건너갈 거예요. 그냥 자체 기준으로 별 5개 중에서 별 3개 반 넘어가는 애들서부터만 한번 봅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2번도 신경문제. 신경문제는 어떻게 푼다? 분위기. 형용사랑 혹은 특정한 신경과 분위기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애들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런 분위기와 신경을 나타내는 색채, 형용사, 뭐 어떤 특정 명사라든가 막 요런 것들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강 3번 얼굴 표정의 이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 두려움에 관련된 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마지막 문장 정도 확인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시면,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자, is she saying that our culture has created this expression and we all have learned them? Yes.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 뭔 소리냐? 이거 뭔 소리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감정이 창조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걸 배워왔다는 거냐? 그렇더라 이거야. 자, 중간에 올라가 보시면, they are cultural shorthands and conventions. 이게 문화적인 전달법, cultural shorthands고요. 간단한 전달법이자 관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특정한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을 보면, 이걸 딱 보고 우리가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만약에 만화를 그렸어? 그럼 내가 어떤 애가 이러고 있어. 눈하고 눈썹만 그린 거야. 그리고 어떤 애가 이러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이러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이러고 있고요. 자, 사실 아무것도 안 그리고요. 선과 점 2개로 이루어진 표현들인데 불구하고, 얘는 뭔가 되게 억울하구나.
아, 얘는 뭔가 화가 났구나. 아, 얘는 지금 어때요? 그냥 아무 표정이 없을 수도 있고 뭔가 생각 중일 수도 있고 그쵸? 생각 중인 표정들이 거 있다. 그지? 이렇게 해놨다면 옆을 쳐다보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눈 흰자위를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위에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걸 또 우리 뭔가를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자, 이게 이런 표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냥 이거 전부 다 스테레오타입. 뭐예요? 관습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고정관념이다 이 소리죠. 이 표정으로 화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 표정으로 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표정을 보고 특정한 감정들이 떠올랐다면 그건 only stereotype이고 고정관념이고 문화적 전승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창조해내서 가르쳐서 배웠냐? 그렇더라 이겁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4번. 자, 뭐 수학과학 학습에 관련된 거예요. 수학과학 학습에 관련된 건데 뭔가 이렇게 시공간적 작업을 좀 많이 해놓으면 이게 좋느냐. 그래서 이게 시공간적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해놓은 친구들은 수학과학 성적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힘들다라는 게 요 글의 내용이에요. 솔직히 시공간적 작업 환경이라는 게 시공간적 작업 능력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아마 이런 거 말하는 걸 거예요. 뭐 이렇게 쌓기나무를 쌓아서 특정한 블럭 같은 것 쌓거나 이런 걸 쌓아서 어떤 특정한 구조물을 만들어 보는 놀이를 해봤다든가. 나는 우리 딸 데리고 연서 데리고 가끔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지도 그리기.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그려보는 거지. 우리 집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몇 동이 몇 호 있고 어디가 어디 있고 슈퍼는 어디 있고 학교는 어디 있고 막 이런 거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방향 감각하고 공간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데 길치야. 안 돼. 길치야. 아, 우리 딸내 길치예요. 아이고. 지하주차장 데려가면 갈 때마다 정말 빵빵 터집니다. 그렇게 웃긴 일이 없어요. 세상에. 분명히 아침에 들어왔던 길 못 찾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서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 전번에는 우리가 이제 3, 4, 5 라인인데 옆에 이제 1, 2, 5 라인 들어가갖고 이거 왜 안 열리지? 이러고 앉아있어. 둘이서. 자, 그런데 뭐 이거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요런 거를 학습을 해놓으면 좀 공간 능력이랑 이런 것들 좀 해놓으면 수학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요런 게 주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1-5번 테스트 1의 5번. 자, 요거는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을 조금 살펴봅시다. 자, on the basis of a technology 미안해요. On the basis of a knowledge of a genre, exactly, etc. We as spectators will expect the film we are watching to follow a particular logic or development. 뭔가 이게 장르적인 지식에 근거를 한다 이 말이지. 장르적인 지식에 근거를 해서 뭐 아니면 그 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근거를 해서 우리는 관람객으로서 뭘 하냐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가 follow a particular logic of development. 여기서 디벨롭먼트는 발전하지 마시고 전개로 오시는 게 나아요. 전개상의 특정한 로직, 논리성 같은 것들을 따르고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죠? 보통 클리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 등장을 하면 특정한 상황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그죠? 뭐 요렇게. 그래서 뭐 서부 영화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그쵸? 뻔해. 뭐 서부 영화 등장을 했어. 그러면은 흙먼지 날리고 땀 삐질삐질 흘리는 아저씨들, 멋지게 생긴 아저씨들이 그쵸? 가죽으로 된 옷을 쫙 껴입고 권총은 총알도 안 떨어져. 그런 총들을 막 쏴서 갈기면서 적들을 잡고 그쵸? 약간 더 나가면 이제 본인이 죽고 나머지를 살리고 납치된 마을에 이제 뭐 부인이라든가 자기 딸이라든가 이거 이제 구하러 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전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를 이대로 따르면 재미가 없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보면은 나름대로 재밌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트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The point of the course 요 과정상에서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돼요. Film and other works of fiction never take a direction route to the goal. 그러니까 목표점을 향해서 직선으로 나가는 건 없다 이 말이야. They constantly refute our expectation and force us change our hypothesis as to what will happen next and often it not the goal at the but the detour but it the most important things.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가설을 세우게 만들어.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세워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가 틀렸다는 걸 보이는 거야. 너네 틀렸지, refute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과정, detour. 어떻게 해서 그 목적에 이르렀느냐. 우회하는 게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죠? 뭐 영화 얘기 조금 해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들이 이제 요런 식의 태클을 타죠. 그죠? 뭔가 예상을 하는데 예상이랑 좀 달라. 그러니까 예상한 목표는 똑같아. 예상한 목표는 같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생각한 거랑 좀 달라. 그죠? 아직 텐은 요번에 못 보기는 했는데 놀란 감독 영화가 살짝 그런 면이 있어요. 크래시는 뻔하단 말이지. 크래시는 뻔해. 인터스텔라도 봐봐. 아빠가 결국엔 가갖고 저기 뭐예요? 뭐 가갖고 그 저기 뭐냐 그 외계 행성 찾아갖고 뭐 어떻게 어쩌고 어차피 그 중력 방정식 처음에 뭐 중력 상수를 몰라서 못한다느니 어쩐다느니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뭐 그 상수 아빠가 알려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가잖아, 그지? 자, 문제는 그걸 전달하는 방식인 거야. 전달하는 방식. 그래서 아빠가 저걸 어떻게 알려줄까? 그 특정한 뭐 중력 상수라는 그 값을 어떻게 알려줄까? 뭔가 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아빠가 블랙홀로 뛰어들어. 그럼 뭔가 블랙홀로 뛰어들면서 뭐 사랑을 위한 희생이니 어쩌니 하면서 블랙홀로 뛰어들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막 5차원 공간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생각을 못한 루트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한 목적지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디투어가 중요하다는 거. 디투어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죠?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의 6번은 이미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건너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1강의 7번 뭐 진정한 대화에 관련된 글입니다. 진정한 대화에 관련된 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어떤 거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이게 귀를 못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런 귀 기울이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남의 얘기를 좀 듣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서부터 볼게요. 자, society 뒤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줄이 되겠네요. 그렇죠? At a time when those with different views, belief, backgrounds are so easily cast as others. 우리랑 다른 관념이라든가 믿음,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쉽게 뭐라고? as others.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줄에 아예 그냥 주제가 나와요. 보시면 intensifying our separation from self, others, and life, we need to learn how to speak and listen in a new ways.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뭔가 우리의 분화를 심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고 듣고 이런 것들, we need to learn how to speak,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분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 주시면 It is a way of knowing truth and neither party possessed prior to the dialogue. 대화 전에는 어느 측도 갖고 있지 않은 진실을 아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아니, 이거 얘기 잘 읽어보시면 진정한 듣기, 그렇죠? 진정한 듣기와 진정한 대화. 빨리 읽어내시면요, 요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마지막에 뭔 소리지? 그래,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마지막에 딱 안 들어온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it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죠. 그렇죠? 진정한 대화와 그 다음에 좀 주의 깊게 성실하게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가 대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는 방법이다 이거야. 알았죠? 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9번 넘어가고요. 10번, 11번 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정확히 내용, 글 내용이 막 되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축적한 정보의 경험의 양에 따라서 TV가 갖는 사회적 역할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봅시다. 중요한 건 몇 문장 없기는 한데 시작할 때 나오는 문장이 있죠. 자, A determinant of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social effect of television is the amount of information or experience a child has accumulated. 아이가 축적한, 그렇죠? 아이가 축적해온 정보나 경험이, 그렇죠? 텔레비전의 사회적 영향에 있어서 발달상의 한 가지 차이를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텔레비전이 사회에다가 어떤 특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건 발달상의 한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대해서 텔레비전이 갖는 사회적인 영향이 아이의 발달상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요인을 만들어내면 그게 뭐에 의해서 달라지느냐? 이 아기가 축적해온 정보의 양과 경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 문장도 하나 볼게요. As the children mature, they are exposed to different people, action, and norms. 이런 새로운 것들을 서로 접하게 돼.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다시. This provides a range of choices when they have opportunity to perform or opine. 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의견을 말하거나, 그렇죠? 오피니언의 그 의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opine이라든가 의견을 말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perform 어떤 특정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요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어떤 특정한 정보와 경험을 축적했고, 그쵸? 얘가 성장을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과 액션과 규범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 이게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택의 범위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뭔가 의견을 내거나 뭔가를 수행해야 될 기회가 등장을 했을 때 선택의 범주를 제공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정보, 경험, 뭐 그 외에 5만 가지 서로 다르게 접했던 것들이 알겠죠?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예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예시가 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시가 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마지막 문장을 읽고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hopefully, 희망적이게도 Sesame Street will provide information for these children too. 이런 아이들한테도 정보를 제공을 하겠죠. But the information will take its place alongside other relevant information rather than providing the single model for interaction. 상호작용을 위한 단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뭔가 관련된 다른 정보들하고 어울려서 place alongside 자기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솔직히 이게 뭔 소리인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 정보들이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요 세사미 스트리트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동용 프로그램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중간 예시는 그냥 말로 할게요.
푸에르토리코를 사람을 만나게 되는 세사미 스트리트의 한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보게 되면 아이들도 뭔가 이쪽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겠냐? 아, 푸에르토리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갖게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얻은 정보는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정보라 이 말이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은 정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요 in the contrast 요 다음서부터 등장하는 애들. 야, 이렇게 세사미 스트리트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보다는 실제 그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소수민족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거주지에 가서 그 근처에서 살았던 아이들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세사미 스트리트도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긴 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인포메이션이 단독으로는 사용이 안 돼. 단독으로는 사용이 안 돼서 다른 관련된 정보들하고 섞여야지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해 TV에서 주는 정보만 가지고는 부족해. 안 돼. 이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처럼 얘는 제한적 정보인 거예요. 제한적인 정보인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정보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세사미 스트리트가 주는 건 상호작용에 관련된 매우 제한적 정보인데 아이가 이걸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겪었었던 많은 경험들이라든가 규범들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행동들 같은 것들랑 막 이걸 섞어갖고 여기서 보면 다른 관련된 인포메이션들하고 alongside, take is alongside 자기만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 즉 얘네들하고 섞여서 자기만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랬으니까 얘네들하고 뭔가 섞여서 뭐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한적 정보만 갖고는 안 되고 이 제한적 정보가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인포메이션이라든가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것들과 어울려져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의 지식체계로 자리 잡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TV 단독으로는 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TV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는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매우 제한적이야. 얘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려면 아이가 갖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없으면 얘도 아이한테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아이들도 이거를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게 되겠고 본인이 크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얘를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통역, information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회에 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요 글 잘 한번 봐주세요. 알았죠? TV의 영향을 그 정보에 주는 게 TV가 주는 정보의 양을 제한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제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선 아이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보와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잘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인데 객관적 접근법에 의한 문학작품 분석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긴 대기 시간을 위한 조치 14번이에요. 그래서 디즈니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그 대기줄이 긴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냐에 대한 서비스 소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자, 사회적 교환 이론에 관련된 건데, 자, 요거, 이것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도대체 명확하게, 추상성이 좀 높은 편이라 명확하게 뜻을 이해하는 게 좀 힘들어요. 자, 밑줄 다음서부터 볼게요. 자, many of the social interaction
미안해요. 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그쵸? 대다수는, 그쵸? 아이씨, 이거 아닌데? 이거죠. 아이고, 이것도 왜 색깔이 이래? 이거지. Many of social interactions occurring in an organization consist of transactions in which one person offers recalls to the other person and in return receives something from the individuals. 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호작용 같은 것들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자원을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거래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트랜잭션 거래라는 표현이 지금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래를 베이스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거래를 바탕으로 일어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간의 거래를 바탕으로 일어난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There are costs involved in transactions as well as benefits. 됐죠? 이익뿐만 아니라 뭐 거기 당연히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The motivation of each party to the exchange is to maximize the positive and minimize the negative. 긍정적인 것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것은 최소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환에 임하는 양쪽의 동기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이득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모두 나간다는 거예요. 비용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비용도 있고 그리고 이걸 교환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떠한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긍정적인 건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건 최소화하겠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거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관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거래에는 이익과 비용이 양쪽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동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수익 극대화. 긍정적인 걸 극대화한다라고 해 있고 그 다음에 minimize negative 부정적인 건 최소화한다고 돼 있죠. 거래의 기본적인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시면 마지막 두 번째 줄 볼게요. By stating that an important part of any continuing relationship is achieving a favorable balance sheet in the transaction with the other person. 자, 이게 뭔가 유리한 대차대조표를 얻는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뭐 반박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도 이게 뭔가 지속되고 있는 관계도 그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과의 거리에서 유일한 유리한 그러니까 favorable balance sheet라고 되어 있는데 대차대조표를 얻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뭐예요?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건 나한테서 나가는 것과 나에게 들어온 것을 좌변과 우변에 배열을 해갖고 나의 수익과 나의 손해를 나의 지출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득이 나야지만 그쵸? 이득이 나야지만 타인과의 어떤 특정한 거래가 형성이 된다 이 말이겠지. 여기서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거래를 근간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자, 16번 인과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인과관계에 관련된 거 있는데 자, 뭐 굳이 더 볼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 문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 문장이 제일 중요한데 빈칸이에요. 이미 빈칸이에요. 그래서 참 이건 이럴 때가 제일 당황스럽죠. 빈칸 정말 중요한 문장이 등장을 했는데 하필 그게 이미 문제로 구현이 됐어. 그렇다면 넘어갑시다. 읽어보셔도 여러분 금방 찾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17강이 된다. 17번 연구를 위한 관찰 데이터 구성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연구를 위한 관찰 지문에 관련된 관찰 데이터 구성에 관련된 건데 한 중간 정도서부터 보면 적절하리라 봐요. though가 써져 있는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though they observed no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blood pressure of the women in their study
who took calcium, they did notice something quite interesting and unexpected. 그러니까 뭔가 칼슘을 섭취한 여성들의 혈압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은 관찰이 안 돼. 그죠? 근데 뭔가 재밌는 거를 발견한 거야.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 그쵸?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자, 얘는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관찰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지. 그지? 뭔가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 라고 접근을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예로 칼슘을 먹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칼슘이 임신과 관련된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칼슘을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게 관찰을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The women in their study who took calcium, 칼슘을 먹은 여성들이 during the pregnancy had lower rates of depression than those who take a placebo instead of calcium. 칼슘 대신에 위약을 받아서 먹은 사람들, 즉 대조군들하고 달리 우울증 수치가 낮더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블러드 프레셔하고요, 칼슘 사이에 임신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블러드 프레셔와 칼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했던 건데,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먹으면 좋다니까. 그런가? 그럼 한번 증명을 해볼까? 시작을 했는데 여성들이 칼슘을 먹었죠? 임신기간 중에. 그랬더니 뭐가 돼? 전혀 뜬금없이 칼슘에 대한 반응은 no significant야. 반응이 없는데 우울증 수치가 내려가대. 그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게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예시가 보여지듯이 i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하냐? not become too attached to, 뭐에 딱 붙어 있는 게 좋지 않아요? fixed notion of what they may constitute relevant observational data. 뭔가 타당한 관찰 데이터로 여겨지는 fixed notion,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게 이미 빈칸 상태예요. 자, 그래서 잘 한번 봐주십시오. 요런 문장을 아예 빼놓고 빈칸,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했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8강. 자꾸 18강이네. 자, 18번. 자, 식품 광고랑 식품 소비에 관련된 건데, 그렇죠? 광고가 이제 전반적으로 식품 소비를 증가시킨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이 중간에 보시면 또 서브트 이펙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엇을 먹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에 미묘한 영향은 여러분 자신의 인식이나 의도 밖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리라 생각해요. 뭐 그렇게 여러 번 확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유전적 가능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유전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렇게 유전적 특성을 바꾸는 게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죠? 어떤 특성이 유전적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꿀 수 없다를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퍼센티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변화가 불가능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더 figures에 갖고 나와 있는, 어디 있느냐 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The figures does not relate to the potential effect of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의 잠재적 영향과는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 유전적 가능성에 대한 수치를 퍼센티지로 나타낸다는 건 이건 최소의 영향치라는 거지. 이게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잠재적 영향이 전혀 없느냐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 요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흙. 네, 잘 모릅니다. 흙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나오는 흙도 뭐 캐내는 곳마다 뭐 점토 품질이 다르다는데 네,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자, 사실 오늘 실강을 했으면 이 내용 때문에 한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때문에 한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양육 방식에 관련된 지문은 잘 나오는 편이고 중요하게 다뤄져요. 요것도 잘 봐두세요. 요 지문도 잘 봐두세요. 자, 여기는 권위 있는 부모와 권위적인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요, 보통 이게, 다이애나 바워마인드라고 하는, 바움린드라고 하는, 박사가 이거를 뭐 했대요. 근데, 뭐가 있느냐면, 자, responsiveness, 반응성 이렇게 있고 높을 수도 있고요, 낮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demandingness, 뭐 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demanding, 이거를 여기다가 써야 되겠다. demandingness. 이것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대학 가시면 이런 거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이런 거. 총 4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자, 요게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authoritative라고 되어 있죠? 이게 권위 있는 부모예요. 자, 그 다음에 반응성 높은데 뭔가 요구가 demandingness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를 indulgent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통 이제 permissive라고 이야기를 하죠. permissive, 허용적인 이란 뜻이죠, 그렇죠? 흔히 말해서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커. 우리의 기죽이지만 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 그 다음에 authoritari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권위적인 이런 뜻이에요. 솔직히 두 단어 섞어내버리면요, 내가 환장을 노르실 것 같아요, 이거. 그 다음에, neglectful이라고 되어 있는데, uninvolved라고 얘기를 합니다. uninvolved. 자, 이건 방임이에요. 냅두는 거죠, 그렇죠? 방임이에요. 자, 근데, 제일 안 좋아요. 이게 제일 안 좋고요. 이게 어디로 올라갈수록 좋은 거냐 하면은 이게 제일 안 좋고 방임이 제일 안 좋고 요게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indulgent 권위적인 이거 이렇게 보통 뭐랄까 좀 좋고 나쁘고로 가르면 이렇게 이제 갈라서 볼 수 있거든요. 권위 있는 부모라고 하는 건 아이의 한계와 사회적 규율을 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의 한계라는 건 뭐 지적 한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행동적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 엄마가 사회적 규율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아이가 특정한 잘못 행동을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그렇죠? 우리 아이가 특정한 행동을 반복해서 남들에게 민폐를 줄 수 있다면 사전에 나서서 그런 걸 막으면서, 그렇죠?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면서 애를 키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래도 매사 능동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미 본인이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확률도 적지만, 그렇죠? 자, 본인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뭐 저거 하기 뭐 아주 그렇게 뭐 질타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자존감도 높거든요. 요렇게 큰 애들이 실수에 대해서 약간 실수를 정정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화를 내거나 그거에 대해서 노여하지 않죠. 그리고 사회적 규율을 인정하고 아무튼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권위적인 부모는 뭐냐? 권위 있는 부모는 지금 방금 얘기한 거고, 그럼 권위적인 부모는 뭐냐?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내가 응? 다 정해줄 수 있어. 넌 따라만 해. 그러니까 애가 이제 수동적으로 크겠죠. 그죠? 수동적으로 좀 크겠고. 인도전트 이거는 사실상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애가 키우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네,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방임은 제일 안 좋아. 뭔 애를 자기 내둘러서 내가 뭐 그냥 자기 혼자 컸어요 이렇게 냅두는 거, 네, 정말 좋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 네 가지로 양육 방식을 나눌 수 있다 그래요. 부모의 네 가지로 양육 방식을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더 길게 얘기하면 시간만 많이 잡아먹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고, 권위적인과 권위 있는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두 단어가 고등학교 어휘가 아니면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한번 보세요. 이거 넘어갔을 텐데 모두 고등학교에서 다룰 법한 어휘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휘 문제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난이도를 높게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A main finding in a number of empirical studies is that, on average, children of authoritative parents perform better in school than children exposed to other parenting style. 다른 페어ren팅 스타일에 노출된 아이들보다도 전반적으로 수행 능력이 더 좋더라. 그렇죠? 이 내용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어디냐? In addition 위쪽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 5번에 지금 요 지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내용 중요합니다. 보실게요. Using the youth panel of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저런 청소년 패널 서베이를 이용을 해갖고 They document the children's exposed to an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not only obtain stronger academic results, but also report a high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esteem.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요. 학교 성적도 좋고요. 그렇죠? authoritative.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학업 성적도 더 좋고, 그 다음에 좀 더 주관적인 레벨,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그런 수준으로 살더라. 이거 웰빙이나 셀프 에스팀이 주관적인 웰빙이라든가 이런 셀프 에스팀 같은 애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더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these children 이런 애들이 enjoy better health and are less likely to indulge in risky behavior such as smoking cigarettes or engaging in fight. 뭔가 싸움 같은 거나 뭐 흡연 같은 것들에 이렇게 행동에 빠져들 가능성은 훨씬 적더라. less likely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요거 하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적어. 그러니까 여기에 indulge, 탐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좀 더 리스키한 비헤이비어에 탐닉할 가능성이 낮더라. 그렇죠? 만약에 indulge가 다른 어휘, 어보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나왔다면 레스가 more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어 세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indulge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void,
회피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얘는 뭘로 바꾸어야 되겠죠? 그렇죠? More likely to avoid. 이걸 좀 더 피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양육 방식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하게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살펴보세요. 자, 22강. 22강이네. 나 왜 자꾸 강자 붙이지? 자, 농약으로 야기되는 해로운 영양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농약을 어떻게 하는데 사실요 이게 농약을 써갖고 뭐 어떤 내용이 벌어졌다 뭐 이런 내용인데 글쎄요 뭐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이요 약간 좀 중구난방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 밑줄 긋고 있는 요 파트 있죠? 요 파트에 대한 내용 잘 이해하시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여기는 문법적으로 인댓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인댓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농약의 결과가 원치 않는 사건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게 요 글의 내용인데 아무튼 그래요. 네. 뭐 아무튼 농약으로 인해서 해로운 영향이 발생한다. 되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꽤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3번. 자, 이게 이제 불충분한 정당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걸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이 거짓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고 적절하지 않은 보상이 있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이게 가벼운 상황이라면 충분히 무시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게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겠죠. 그렇죠? 딱 그 내용이에요. 어디를 보시냐면 네 번째 줄 보시면 The idea was to create in each participant the dissonant cognition that on the other hand they had disliked the experience, but on the other hand they had told another person that they enjoy it. 그러니까 실험이 재미가 없었지. 그죠? 실험 재미가 없고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재미있다고 말해야 되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The dissonant cognition 부조화의 인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부조화의 인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 쭉 내려가 봐서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It was predicted 이거 볼게요. It was predicted.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1달러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주 매우 높은 수준의 인지 부조화를 겪는데 would change their attitude. 아마 실험자들이 거짓말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얘네들이 change their attitude toward enjoying or liking the task so as to re-establish consonance. 이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듣지. 그러니까 안 해준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those in the 20달러 받은 애들보다 덜 할 거다 이 말이야. 자, 다시 말해 1달러를 받은 애들,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대가로 1달러를 받은 애들은 인지적으로 high cognitively dissonance, 인지적으로 매우 심각한 부조화 상태를 부조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인지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좋아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그러한 거짓말을 향한 얘네들의 태도를 충분히 바꿀만 하다는 거죠. 그래갖고요. So as to re-establish consonance. 조화를 이루려고, re-establish 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태도를 바꿈으로써. 보상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태도를 바꿈으로써 뭘 해요? 조화를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20달러 받은 애들, 거짓말 한 번 하고 2만원 받은 애들 할만하지 뭐. 그래가지고 아이고 재밌어요?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서 2만원 받는데 얼마든지 하겠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번하고 25번인데 축산의 종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축산의 종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수능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기를 먹는 게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그 이전까지는 뭐 소를 키우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메탄가스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야 그걸 이렇게 실험실에서 고기를 우리가 생산해서 똑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먹는 고기를 얻을 수 있다면 사실상 우리가 축산을 그만해도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요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거든요.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맨 밑에서부터 5번째 줄,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볼게요. The efficiency of both these processes suggests that DDR을 암시를 해요. In the long run,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humanity will use its technological prowess, 그쵸? 기술력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뭘 하냐면 그걸 사용해서 meat, 고기를 만들고요. dairy, 유제품 같은 거 만들고 계란도 만드는 거죠. Directly without an economical process of raising and killing animals. 이런 애들을 이렇게 뭐 죽이는 거지, 그치? 그쵸? 이런 걸 죽이는 아주 경제적인 과정, 뭔 경제적이야. 이런 애들을 죽이는 게 비경제적이라고 위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웨이스트풀이 조금 더 적절한 상태고요. 웨이스트풀이 적절한 상태고, 동물을 죽이고 뭐 양육하고 이러한 정말 불필요한 과정들을 없애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술력을 확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regardless of the ethics,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도 피할 수 있어요. 동물을 죽여야 된다는 윤리적인 문제도 피할 수 있거든. 자, 이렇게 하면서 to put it another way, a big reasons we are going to see the end of animal farming. 축산이 종말을 될 거를 보게 된다는 거지. is that it means that they have to mean the end of the meat. 고기를 그만 먹게 되는 시절이 돌아온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 잘 한번 보세요. 아, 축산을 그만둔다 그래서 고기를 포기하는 건 아니다. 알았죠? 축산을 그만둔다 해서 고기를 포기하는 건 아니다. 자, 어쨌든 좀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살펴보려고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26번서부터 28번까지 세 문제짜리 작문은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고 문제풀이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미니 테스트 2로 이제 다시 한번 수업할게요.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